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39살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새벽에 깨지도 않고 잠을 잘 자던 사람이었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갑자기 3주 전부터 새벽 3, 4시쯤에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첫 일주일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새벽 3시에서 4시만 되면 깨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곧잘 잠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주 전부터는 다시 잠을 못 드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번 주는 거의 매일같이 새벽에 깨어나서 서너 시간 동안 다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뒤척거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새벽에 컴퓨터 작업을 좀 하고 있으면 다시 졸려서 새벽 6시에서 7시쯤에 다시 잠이 들어 10시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아주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어서 가끔 답답함을 느끼거나 이런 불안을 느끼고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잠을 자는데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뇌에 전기가 흐르듯이 찌릿찌릿한 것도 느껴지고 오늘부터는 귀가 먹먹해지기도 시작했습니다. 낮밤 호르몬이 바뀐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해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한 5분 정도 햇빛을 보고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점심에는 가볍게 햇빛을 보며 산책도 하고 저녁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간단하게 산책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 지는 2,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께부터는 가바 영양제도 사서 먹었는데요. 어제는 비교적 잘 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깨긴 했지만 30분 내외로 금방 다시 잠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벽 2시 반에 깨서 아침 7시 반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그래서인지 울음이 나더군요. 이것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너무 우울해지고 눈물이 막 나고 너무 힘듭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면 정말 수면 장애가 나아지긴 하는 걸까요? 평생 가는 건 아닐까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다도 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다음날 할 일도 있는데 누워 있어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요. 몸에 힘은 반짝반짝 들어가고 입은 마르고 생각은 많아지고 다음날 일과를 생각해보면 더 힘들어지고요.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시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주기 리듬, 자고 깨는 리듬은 24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24.3시간으로 자고 깨는 리듬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체 리듬은 우리가 햇빛을 쬐고 열심히 낮에 활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밤에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서 즉 지구의 시계, 나의 손목이나 핸드폰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깨었을 시간에 깨어있고 밤에 자는 시간에 자게 되면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0.3시간을 교정하는 거죠. 긴 시차가 나 있는 나라에 가시면 어떻게 되죠? 유럽이나 미국 그런 나라에 가보시게 되면 시차가 짧게는 12시간 정도 많게는 16시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낮에는 좀 피곤하고요. 차 안에서 졸고 밤에도 중간중간에 깨는 일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이 있으니까 낮에는 햇빛을 많이 쬐게 되고요. 밤에는 저녁을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맥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한 9시, 8시 그때 되면 호텔 들어가서 적당히 준비하고 또 자게 되고요. 중간에 깨더라도 낮에 너무너무 피곤했으니까 깨다 자다 하면서 또 하게 되죠. 밖에 안 나가고 낮에 서울 시간에 맞춰서 한국 시간에 맞춰서 계속 낮에도 자고 그랬으면 시차가 안 바뀌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한 5일 있게 되면 5시간 정도가 바뀌게 되고 그보다 더 있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때쯤 되면 시차가 다시 또 역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한국에 돌아오면 내 생체 시계는 5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이 이동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오전에도 시간을 여유 있게 쓰는 거 봐서는 프리랜서거나 좀 출근에 대한 어떤 일정한 시간은 아니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요. 또 시차가 아직 조정이 안 되니까 저녁 먹고 초저녁부터 졸립니다. 초저녁에 아마 좀 주무셨을 거예요. 8시, 9시, 늦으면 10시에 원래는 그렇게 안 잤을 텐데 그때 잠을 자면 한 피곤해서 자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자는 잠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자고 깰 겁니다. 전체 수면 시간이 길게 잔 건 아니니까 짧게 잤으니까 피곤해서 자서
깼으니까 조금 못 자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며칠 지나면 불안해졌고,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그렇게 잠이 며칠 잠 안 오니까 불안해진 거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자는 시간에 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더 켜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잠자는 게 앞으로 당겨져서 일찍 자고 일찍 깼는데 그때 빛을 쬐어요. 컴퓨터 작업을 하셨답니다. 3시에서 4시로 5시로 6시로 밀어가야 되는데 깨자마자 빛을 쬐면 1시간 정도 잠이 더 앞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서 더 늦게 깨는 게 아니라 2시에 깨고 더 일찍 깨는 일이 상황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잠을 적게 자고 원하지 않은 시간에 깨고 불안하고 다시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수면 부족이 생겼어요. 그럼 온몸이 피곤해지죠. 온몸에 전율도 느끼고 여기저기 저리고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어지는 일이 생겼을 거고, 잠 못 잤을 때 먹먹한 느낌처럼 집중도 잘 안 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사람들이 밤낮 호르몬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5분 햇빛을 쬐고 녹차를 마셨는데요. 저 같으면 아침에 한 8시, 9시 정도에 햇빛을 쬐는 걸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쬐십시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분 갖고는 생체 리듬이 잘 안 바뀝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쬐야 되거든요. 30분 이상 빛을 강하게 쬐십시오. 꼭 햇빛을 직접 안 쬐더라도 이 광치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쬐거나 이러면서 아침 9시, 10시 정도에 30분이나 1시간 쬐시면 너무 좋아요. 또 오전에 잠을 못 잤으니까 피곤하니까 커피나 녹차,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런 음료를 드셔서 오전에 졸은 거를 뒤로 밀어내야죠. 이렇게 밀어내셔야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 햇빛 쬐는 거 더 잘하셨고요. 오전 자고 나서 한 서너 시간 후에 햇빛 쬐고 또 점심 먹고 한 2-3시간 후에 또 햇빛 쬐는 거 아주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워낙 새벽에도 잠을 못 잤고 낮에도 피곤하니까 초저녁에 졸릴 거예요. 이 졸음을 이겨내야 돼요. 뭔가 생체 리듬 때문에 잠이 앞으로 와서 일찍 깬 거니까 저녁 먹고 내가 잠을 안 자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저녁 먹고 8시, 9시, 10시까지 이때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아직 젊으시니까 게임을 하거나 뭔가 영화를 집중할 수 있는 재밌는 영화를 보시거나, 더 좋으면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거나 뭔가 활동을 해보세요. 한 5일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잠자는 시간을 원하는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로부터 한 3시간 정도까지는 움직이세요. 열심히 움직이시고 아니면 집에서 빛을 쬐시고, 집에 오셔서 졸음이 막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씻고 간단하게 핸드폰도 좀 보시다가 1시간 정도 남겨놓고는 빛을 좀 어둡게 하고 잠잘 준비를 하시면서 취침 루틴을 해보신다면 좋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돼도 한 2-3일 동안에 새벽에 깨실 거예요. 잠을 뒤로 밀어내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고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깨는 시간이 조금씩 늦게 깨는 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새벽에 깨시게 되면 어떡하냐면 컴퓨터 이 블루라이트를 쬐면 안 되죠. 잠을 깨우는 거니까. 나는 생체 시계를 뒤로 밀고 싶은 건데 눈 뜨자마자 쬐니 더 밀어지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누워서 저희 꿀잠 튜브의 106번 영상, 거기에 복식호흡, 전진적 근육이완법, 가이드 이미지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한 20분 정도 누워서 해보세요. 머리에 잡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누워 계셔서 보시다가 그래도 잠이 안 오면 거실에 나와서 노란 조명 켜놓고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요. 잠을 못 자도 여전히 그 시간에는 일어나서 조금 가볍게 움직이다가 아침 먹고 2-3시간 햇빛 쬐고 커피 마시고 똑같이 낮에도 햇빛 쬐시고 또 저녁에 졸리지 않도록 밀어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노력하셔도 좋고요. 요거를 기계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겁니다. 물론 멜라토닌은 55세 이상에서 드시는 게 라고 알려져 있지만 멜라토닌은 나이가 젊으신 분에도 드실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체 리듬이 이동됐거나 생체 리듬이 망가졌을 때 멜라토닌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들게 하는 인면 효과 외에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즉 멜라토닌의 분비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는 시간이 결정돼요. 아마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 즉 내가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졸리면 그때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내가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부터 1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복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게 어려우시면 내가 오늘 9시에 졸음이 오면 멜라토닌을 9시에 드세요. 내일은 10시에 드세요. 모레는 11시에 드세요. 1시간씩 뒤로 밀어가고 내가 자는 시간 1시간 전에 고정을 하세요. 12시 할 거면 9시, 10시, 11시 그리고 고정 한 5일. 그러면 깨는 시간도 점차 늦게 깨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광치료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 갈 때 광치료기를 하나 가져갑니다. 빛을 쬐게 되면 생체시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광치료기는 낮에는 너무너무 졸릴 때 피곤할 때 빛을 쬐는 겁니다. 자야 될 시간이 아닌데 졸리면 그때도 쬐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잠자는 걸 뒤로 미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고 잠자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빛 안 쬐도록 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취침 루틴을 하게 되면 생체 리듬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낮에 햇빛 쬐고 낮에 강한 빛에 노출되게 되면 생체 리듬은 더 활성화돼서 밤에도 잘 잡니다. 즉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낮에는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요. 생성이 안 돼요. 이건 언제 생성돼요?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분비량이 왕창 늘어나게 되는 거죠. 김명수님께서 새벽에 잠을 더 청하고 싶은데 10시 30분에 자서 4시 5분에 깬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잠을 청해도 오지 않아서 유튜브 시청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시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잠 시간이 10시 반일 줄 모르지만 연세가 60이 넘어가시면 사실 8시, 9시부터 졸음이 시작이 될 거예요. 내가 안 자려고 버티고 계시죠. 근데 그게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방 안에 피곤해서 누워서 버팅기면 이미 잠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안 자는 것 같은데 토막토막 졸게 되면 그 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차라리 만약에 8시, 9시에 주름이 있다면 제가 보통 말씀드린 건 한 바퀴 나갔다 오세요. 움직이는 거, 빛 쬐는 거 다음으로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거가 움직임이거든요. 한 바퀴 나가서 산책하고 오거나 마트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생체 리듬이 앞으로 당겨져서 8시, 9시에 졸린 거니까 내가 움직이거나 빛을 쬐서 내 생체 리듬을 뒤로 미뤄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찍 깨는 경우가 이제 낮잠도 영향을 주겠죠. 커피를 너무 과도하게 드시거나 낮잠을 주무셨다면 또 새벽에 깨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야간요 때문에 깨는 경우가 있죠. 10시 반에서 5시에 깨신다면 6시간 반 잔 거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덜 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 11시에 자도록 권해요. 초저녁에 졸린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한 11시에 자서 깨는 시간을 한 5시 반이나 6시로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는 시간으로부터 30분 전에 핸드폰, 컴퓨터 안 보시고 재미없는 책이나 스트레칭, 복식호흡, 104번, 106번 영상 보면서 해보시면 조금씩 깨는 시간들이 뒤로 늦어지는 게 경험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 뜨자마자 유튜브 보시면 안 되죠. 빛에 내가 4시 반, 4시에 깼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내 생체 시계는 3시 반이나 4시에 깨는 걸로 고정이 돼버립니다. 핸드폰은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보는 겁니다. 잠자기 1-2시간 전부터 핸드폰 안 봐야 되고 내가 정해진 기상시간부터 1시간 동안은 밝은 빛에 노출을 안 시켜야 돼요. 이 양 끝단에 생체 리듬 끝단에 빛을 쬐게 되면 앞에 쬐면 잠이 뒤로 밀려지고요. 새벽에 깨면 잠이 앞으로 당겨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 끝단에 1시간은 안 쬐도록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